지난달 1일 부임한 독일 대사 얀 해커가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사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고 총리와는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사가 갑자기 의문사를 당했으니 양국 관계가 긴장 모드로 급변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해커 대사를 임명한 목적이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독일이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자신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외교 전문가를 파견해서 이런 상황을 완화해보고자 했던 메르켈 총리로선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대중 압박이 강해지자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럽을 공략하는 고변공고 외교를 펼치고 있죠. 고변공고 외교는 말 그대로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유럽을 공략한다는 중국식 외교 방법이어서 독일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대사의 사망 소식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화상회의로 열린 중국과 독일 협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메르켈 총리에게 중국과 독일은 다방면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생 협력을 이뤄나가야 하고 그러려면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배제한 채 상호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결연히 강조했는데 중국에 타는 속내를 여과 없이 내비쳤다는 전달입니다. 한국도 평화 시에는 경제가 중요하니 중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전쟁 분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미국 쪽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한국 외교를 박쥐 외교라고 한껏 비웃고 업신여깁니다. 일본은 친중 한국이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며 오로지 자기들만이 미국에 충실한 동맹국이라는 듯 온갖 아양을 떨면서 한편으로 센카쿠열도 등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적대시하는 척 이런저런 망언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중국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꼬리를 내려버리고 중국 쪽에 붙습니다. 그러다가도 일이 틀어지면 한국 탓하면서 주랭랑 치는 거죠. 이게 일본 외교의 일면인데요. 각설하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직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나라가 처한 일반적인 환경이고 유럽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독일 6차 협상회의에 미국에서도 신경 쓰는 분위기였는데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대중국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심하는 가운데 진행된 회의라서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지만 그 회의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이유가 지난 3월 신장 외고르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을 제재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중국 내에 있는 유럽의 기업들은 불매운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독일 크람프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에 파견한 해군 프리기탄 바이에른호가 호주나 괌을 거쳐 오는 11월 도쿄에 입항할 것이라고 교도통신과 인터뷰했는데 이런 움직임은 남중국해 관련 중국 견제에 의미가 있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독일 함선이 파견되는 것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국, 독일을 선두로 유럽 국가들도 진출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메르켈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독일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일련의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파견된 대사 얀 해커가 갑자기 의문사했으니 중국으로서도 난감한 일이 됐죠. 9월 독일 총선 이후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더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집중 견제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28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존재하는 천연자원의 보고이고 매년 5조 달러 규모의 무역량이 오가는 전략적 유충지인데 이곳을 중국이 독식하고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동맹국들이 이곳에 군함을 보내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다 보니 긴장도가 높아진 겁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중국의 전랑 외교 탓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무사히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가 얼마 전 전랑 외교는 중국의 정당한 방어책이라면서 해외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전랑을 가져야 하고 늑대가 있는 곳에는 적극 반격해 국가의 존엄과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판 애국주의 영화 전랑에서 따온 말인데 전랑 외교는 중국을 건드리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공세죠. 중국 외교를 상징하는 말로 이미 대체되었는데 남중국해를 독식하려는 데서 중국의 늑대전사 모습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 중국 공정인데 이렇게 해서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비롯해서 한반도 역사를 중국 것으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영토 분쟁에 대해 나름대로 미리 준비한다는 중국의 민낯이죠. 과거 미국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중국이 강대국들과 마찰을 피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외국 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 발언에서 노출되기 시작한 전람외교의 부작용이 속속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배타적인 성향이 가득 찬 해프닝이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서 일어났는데 한 독일 기자가 중국 현지 주민들에게 둘러싸여 봉변을 당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주민들 10여 명이 그를 영국 BBC 기자로 오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영국 BBC 기자는 중국 특파원으로 로빈 브렌트였는데 중국은 BBC 월드뉴스가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며 자국 내 방영을 금지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을 취재하다 봉변당한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 기자 16명이 중국에서 추방되었고 BBC 기자 존 서드워스와 호주 기자 2명이 반강제적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가디언이 알리기도 했죠. 독일 기자와는 오해가 낳은 해프닝이었지만 중국이 애국주의를 넘어 점점 국수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독일은 한국과 많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파이브 아이스 연합체, 한국과 독일이 초청받은 일이 잘 되어 나인아이스가 결성된다면 속 깊은 군사정보까지 공유하게 되는 관계로 발전하여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일본이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데 뼈아픈 과거사 때문이죠. 독일은 피해국에 대해서 끝까지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며 배상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일본이 우리 맘에서 멀어지는 만큼 독일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독일 역시 일본을 제껴버리고 한국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중요한 예로서 베를린 소녀상 영구 존치에 관한 독일 여론이 일본을 경멸하고 한국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독일인들은 자기들보다 일본이 전후 처리를 매우 불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 여론이 한국 주장에 동조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적이 있었죠. 한국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토양이 독일 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반대했던 일본에 대해서 독일 언론이 할 말을 했는데 일본군이 최소 20만 명의 여성을 점령지로부터 군 위안소로 납치했다면서 일본 우파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 성폭력 해결과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는데 이와 유사한 의견들이 대세였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9월 말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 소녀상도 철거될 거라 믿고 철거 운동에 열심히 했지만 결론적으로 베를린 중심부 미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은 영구 존치가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은 망연자실했죠. 베를린 미테구의회 전체회의에서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발의한 소녀상 영구 존치안이 통과되었는데요. 표결에는 29명이 참석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해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독일에서 처음으로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 보존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독일인들의 양심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우수했다는 평입니다. 독일이 우리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파이브 아이스를 통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가운데 전략 외교와 동맹 외교의 큰 틀에서 한국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반응이었습니다.